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장입니다. 정규 강의 지금 회의 끝나고 밤 늦은 시간인데 기사를 살펴보다가 참 눈에 띄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금 다니면서 봤던 부분인데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좋겠다. 아시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요거 좀 다루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정규 강의는 접수 기간이 이제 2일 정도 남았습니다. 2일 남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가 하루 일정 끝나고 정규 때 밤에 회의하고 나면은 좀 많이 좀 피곤하거나 입이 좀 꼬여요. 혀가. 그래서 발음이 좀 꼬일까봐 느리게 발음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지쳐가는지. 기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외지인 강남 아파트 살 때 서울 사람 이곳 샀다. 이곳은요, 마용성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광진구 포함됩니다. 왜냐면 성동구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강남 3구가 아니라 마용성을 많이 샀다. 그리고 차라리 지방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많이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현장에서 보고 체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많이 이제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아파트를 산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돈을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시잖아요. 그럼 기사에 외지인 매수라고 뜹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집을 샀잖아요. 여러분이 부산에 살고 있다가 서울에 집을 사서 나가면은 이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산 투자자란 기사가 뜹니다.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외지인 강남 아파트 살 때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밑에 해석이 저랑 의견이 달라요. 여기 우리은행 요 선생님이랑.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재테크용을 위해서든 자녀분들을 위해서든 나의 미래를 위해서든 서울 아파트를요, 원래 삽니다. 제가 과거에 얘기하면 또라이 소리 듣다가 요즘 얘기하면 갑자기 다시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데 사람은 원래 집을 산다니까요. 아파트를 원래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아파트를 사왔고요. 앞으로도 살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셨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내가 아파트를 안 사더라도 사람들은 주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삽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분들도 사겠죠. 그래서 서울에 강남 아파트 값이 꺾이면요, 사실 외지에서 와서 삽니다. 지방 분들이 사요. 지방에 어떤 분들이냐? 돈 많은 분들, 광역시에 부자들 많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다니면서 놀랐던 데가 어디냐면 사실 부산이 아니고 대구요. 대구에 알부자가 그렇게 많아요. 대구 알부자들이 현금성으로 돈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부동산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자 중에 대구팀이 있었는데 대구에 돈 많은 분들 몇 분이 모인 팀이 있었는데요.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마침 제가 우연히 그분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알부자가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언제 서울 아파트를 사느냐? 꺾였을 때 삽니다. 이때 사놔야겠다. 그래서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이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들을 좀 좋아하셨겠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입주를 하셨던가.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항상 늘 서울 아파트가 좀 저렴해지면은 지방에 있던 분들이 야, 저 정도면 싸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산가들이 삽니다. 자, 그리고 서울 거주하는 분들이 마용성을 샀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 아파트를 샀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에 살던 사람이란 뜻은 서울에 월세나 전세로 살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강남에 3살이 하던 분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게 전세가율의 뜻이에요.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낮아요. 30%라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가 만약에 20억이면요. 전세가 6억인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 대상. 여기 세입자가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차라리 지방의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와서 사겠죠. 요즘은 설명이 더 쉬운 게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현금 박치기로 사는 거 설명하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운 거는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이곳 마용성은 어떨까요? 좀 덜합니다. 훨씬 덜하죠. 여기 전세로 살고 있던 분들은 돈을 보태면 살 가능성이 강남에 비해서 높죠. 그리고 강남 쪽은요, 작년에 꽤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비율의 문제일 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과 올해의 수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은요, 8월까지 반등하다가 약간 꺾였잖아요. 작년은 돈이 있는 뭔가 제약이 없는 분들이 전국구에서 와서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 아파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많이 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월세입자, 전세입자분들은 아직 만기가 안 됐었거든요. 올해는 어떻죠? 올해는 데이터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24년도 초부터, 사실은 23년도 말기부터 월세 전세입자들의 만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부모님 집에 살던 분들이 많겠죠. 부모님이 부자면 뭐 강남도 사셨겠죠. 또는 압구정동 근처나 강남 서초 이곳의 근처의 아파트를 샀겠죠. 얘네가 근처입니다. 얘네 위치 자체가 강남에 원래 살던 부자촌에 있던 분들이 자녀의 아파트를 사주기 선호하는 지역이거나 전세로 시작했다가 살아보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세입자였다가 집을 사는 그런 구조가 잘 갖춰진 곳이 강남에 비해서 이곳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여기는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이런 구조예요. 오늘 내용을 납득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뭐냐? 자, 마용 성의정. 여기 나중에 광진구도 끼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나갔다 왔으니까 알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도 언론도 저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이 아니고 구조 자체가 제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분들이 만기가 돼서 얘네를 사서 얘네가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만 동네인가요? 마포, 용산, 성동구 근처에 다른 동네가 없나요? 마포구는 바로 옆에 서대문구 있고 위에 은평구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넘어가면은 강서구가 있죠. 그리고 사실 맞은편에는 양천구요. 거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용산도 인근에 동네 있고 성동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 그 위로 성북구, 그 위로 노도강 다 있습니다. 왜 전세가율이 중요하다는지 감이 오시나요? 강남이 제일 덜 중요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세가율이 중요하고요. 항상 위계 질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용성 세입자분들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집을 샀어요.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세입자들은 만기 때 못 삽니다.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걸 봤죠. 어떻게 할까요? 상대적으로 가능성일 뿐인데 조금 처지는 단지로 갈 수도 있고 옆에 동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동네 원래 살던 세입자는 또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자극을 받으려면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전세입자 분들은 전세로 살다가 만기에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 고민을 해요. 사야지가 아니고 고민을 한다고요. 야, 이 김에 어차피 돈을 더 구해와야 되는데 매매도 한번 해볼까? 월세는 원래 고려 안 했어요. 왜냐면 월세로 들어가면 돈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지난 2년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구조로 가면은 상당히 내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깊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전세 매물이 없다 또는 부족하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처럼 그러면 시장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은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되는 법이었지만 이건 제 의견일 뿐이고요. 어차피 정치 쪽은 시장을 철저하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현상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전세가율의 정체예요. 전세를 사는 분들은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만기가 됐을 때는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거. 고민을 안 할 때는 전세가도 내려가고 매매가도 내려갈 때는 그냥 과감하게 연장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거꾸로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다? 살짝 고민하겠죠. 하지만 전세를 다시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전세가도 올라가는데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다면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일부 시장 구조를 표현한 거예요. 두 가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전국구에서 보는 지역이 있고 강남은 그 중에 으뜸이다. 제가 강남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두 번째,
마용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이유는 전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구조를 그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아래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요새 제가 머리가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하면서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하려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실 걸 알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얼른 오늘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